자, 안녕. 오늘은 6강 드디어 우리 절반 고지를 넘었습니다. 남은 거 열심히 들어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고, 오늘은 과학 지문인데 많이 어려워하죠. 특히 그래도 이과 애들은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배운 것도 있지만 친숙하기도 하고 좋아라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좀 괜찮게 이해를 하는데, 문과 애들의 경우에는 막 치를 떠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오늘은 그 치를 떠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바로 내용 진행할게요. 자, 어려운 과학 지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선은 과학 지문 도대체 뭐가 나오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 자, 과학 지문은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물, 화, 생, 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나옵니다. 근데 범위가 어때? 엄청 실이 넓고요. 어느 거 하나 쉽다라고 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상은요, 이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융합돼서, 고1 때 융합과학 배우잖아. 융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자, 어려워요. 어려운 건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교과서 개념이 우선 주어지고, 이 교과서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등장하고, 이 알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문마다 좀 달라져. 특히나 생명과학 지문이나 화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과학 어떤 실험 과정이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 부분을 맥락만 잡고 넘어가라고 얘기해. 맥락을 잡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주제를 정확하게 잡는다는 의미야. 근데 맥락 잡기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물화생지 다 중요하니까 맥락만 잡고 넘어가시고 문제 풀 때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학생 별로 없다니까. 진짜 드물어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그게 뭘 얘기하고 있다, 즉 이 작가가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다, 주제, 그것만 정확하게 잡고 계속 진행하고 한 다음에 문제 풀 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너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자, 간단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간단히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있잖아. 애들한테 과학 지문 던져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 자, 풀어봐. 풀어보는데, 자, 이해가 안 될 때는 말하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시간 5분, 7분 준 다음에 땡 하고 나서 애들 시험지를 싹 본단 말이야. 문제 푼 거. 야, 여전히 안 그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안 그려요. 그래서 너 왜 안 그렸어 그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모르겠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해주는 말은 뭐밖에 없냐? 모를 수 있다니까? 모르는 게 어쩔 수 없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가령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되게 감동 깊게 기억했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 한 번은 사람이 되게 많은 유원지에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친했던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 놀라고 이게 그 유원지에 눈썰 매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 막 돌보고 그러니까 난 지치잖아. 그래서 애들 놀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앞에 지나다니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선생님 시선에 뭐가 보였냐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아이 한 명. 진짜 꼬맹이가 한제 돌 같지난 아이가, 이제부터 걷기 시작한 아이가 무릎에다가 이거 차고, 그죠? 보호대 차고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걷는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거야. 너무 위태로워 보였는데, 그래서 주위를 싹 돌아봤지.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나? 이 아이가? 그냥 앞만 보고 아장아장 걷고 있으니까 좋아라. 근데 보니까 뒤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싹,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쫙 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오고 있더라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아이가 지나가던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졌거든. 앞으로 탁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오지 않더라고. 아이가 울지를 않기 때문에 오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스스로 혼자 일어나가지고 또 아장아장 걷고 있으니까 엄마가 또 뒤를 살살 따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 보고 선생님이 되게 많이 깨달은 게 있어. 뭐가 깨달았냐? 우리가 맨날 누워만 있던 아이, 기어만 다니던 아이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걷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되게 큰 그 아이에 있어서는 엄청난 발전이거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애가 일어나서 걷는다니까. 그리고 넘어졌다니까.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다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뭐야, 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왔던 거야. 우리는 다 그 정도의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에 뭔가 도전을 해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힘들고 뭔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아이를 떠올려. 그럴 때 과연 그 엄마가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게 두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지? 심지어는 야 넘어지지 마라 그러면 업고만 다니고 그랬으면 과연 이 아이는 서서 걸을 수 있었겠으며 나중에 너희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었겠냐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능력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필요하면 그림 그려라.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다 메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야? 아, 나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처음에 못해도 시도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는 그 용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림 그리세요. 내가 이따 수업하면서도 그림 그리겠지만 내가 잘 그려서 그림을 그리겠냐? 근데 나도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생활을 지낼 때 실제로 과학지문 내가 잘 모르거든. 과학 성적 되게 낮았다고 저번에 얘기했지. 과학지문 그리면서 어려웠던 거 있으면 다 그림 그렸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물론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하겠는데, 자, 지금 문제 다 풀어왔을 거야.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림을 안 그렸다면 지문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스탑한 다음에 한번 지문을 다시 읽어봐. 그런데 시간 아껴가지고는 절대 성적 못 올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림 연습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겸 해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과학 지문 중에서 꽤 어려웠던 수능 기출 지문들 가져와 봤어요. 자, 볼게요.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인지 못하지 뭐.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방향이 치우친다는 거죠. 그렇대요. 뭐 때문에 벌어진대요? 자전 때문에 벌어진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장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문장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문장 끝났죠? 그럼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 내가 뭐 찾으라고 했어? 글 전체의 주제 찾으라고 했죠? 그죠? 그럼 글 전체의 주제가 뭘까? 전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전향력이야? 방향이 틀어지는 게 전향력인데 뭐 때문에 생긴대? 자전 때문에 생긴대.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아,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긴다?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다. 땡. 그죠? 그럼 두 번째 문단 넘어갑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 왜 여기서부터 내가 전향력을 모르니까 난 이거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해. 나도 몰랐어. 전향력이라는 게 뭔지. 근데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대.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그림 그려보란 말이야.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구래 구. 그죠? 그리고 구 모양이니까 한번 이런 선을, 가상의 선을 갖다가 그려준다면 입체적으로 그려졌죠. 적도. 여기가 적도인 거 여러분들 알잖아. 이것도 모른다면 선생님 할 말은 없는데 알잖아. 적도에서 둘레가 가장 길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위도가 위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 모르면 할 말 없고. 올라갈수록 짧아진대. 그죠? 요렇게 점점점 뭐 되고 있어? 짧아지고 있구나. 맞아요.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대. 야, 자전 주기가 뭘까?
자전주기라고 하는 게 뭐야?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지. 그럼 그게 뭐야? 24시간이잖아. 그지? 24시간은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도 하루는 몇 시간이라는 얘기야? 24시간이고 여기도 하루는 몇 시간이라는 얘기야? 24시간이라는 얘기구나.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대요. 됐죠? 그러니까 자전하는 속도는 여기가 가장 넓은데 이 넓은 데를 24시간 동안 돌아야 되고 여기가 가장 좁은데 이 좁은 데를 24시간 돌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더 빨리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하잖아.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의 끝이야. 그지?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거야. 과학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교과서 개념이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이 글을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배경 지식이 등장한단 말이야. 배경 지식이. 근데 대다수는 이 부분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도 꽤나 많고요. 그냥 빨리 급한 거야. 언제 제대로 된 게 나오나 싶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혹은 이것도 모르겠다고 여기서부터 멘붕돼가지고 그냥 가나다라만 읽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교과서 개념과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배경 지식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자, 다시 그럼 여기까지 했던 걸 정리하자면 이래. 간단해. 전향력은요, 자전 때문에 생기고,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둘레는 적어지는데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졸라 빨리 돌아야 되고 얘는 천천히 돌아도 된다란 얘기야. 그리고 남극하고 북극에선 돌 필요조차 없다란 얘기지. 끝이야.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적도상에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했다고 하자. 그냥 잊지 말라고. 자, 이거 잠깐 지워보고. 자, 그냥 잊지 말고요. 자,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여기가 적도라고 했죠? 경도상에 있는,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했다고 쳐. 빵! 하고 발사했다라고 치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적도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로 가고 있대. 여긴 1600으로 달리고 있대. 그리고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에 의해 약 1600km 동쪽으로 지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대.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여기가 북위 30도라고 했다면, 30도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여기는 얼마도로 달리고 있대? 1400으로 달리고 있대.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이죠. 자,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딱 쐈으면 여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동쪽, 여기가 동쪽이지? 이쪽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치우친다는 거야.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난대. 자, 이게 뭐라고? 전향력이다라고. 이거 뭐 때문에 생긴다고? 자전 때문에 생긴다고. 땡. 됐죠? 그 다음 단.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800km인 북위 60도의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같은 시점을 했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한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진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엔 여기서 빵 하고 쐈더니요, 더 오른쪽으로 떨어진답니다. 똑같은 얘기 두 번 하고 있잖아. 뭐가 어려워? 그죠?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하나 더 챙겼죠? 자, 전향력의 특징.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도 뭐 된다? 커진다. 전향력도 커진다. 됐죠? 결국 다음은 더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답니다. 아하, 전향력은 한마디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구나. 이거 하나 건진 겁니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끝.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냔 말이죠. 그 다음,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된답니다. 요걸 한번 그려볼 수 있잖아. 그죠? 이건 북쪽으로 오른편으로 이렇게 전향력이 나타났지. 그지?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다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이 사람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렇게 편향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유가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까지는 시험에 생각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을 단순화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야. 시험 시간이 바쁘니까. 이건 이쪽으로 편향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쳐볼까? 그래도 그렇게 틀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틀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빨리 생각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쪽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이 왼쪽이라는 말은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린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정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향력은 사전 때문에 생기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전향력의 크기는 위로 갈수록 뭐되고? 커지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반대 방향의 전향력을 지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깐 선생님 잠깐 실수했는데 요 앞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혹시 몰랐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다 머릿속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필요하다 싶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북위 30도 지점과 60도 지점의 자전주기는 동일하다. 자전주기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거고 위도에 상관없이 뭐하다고 그랬지? 동일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맞잖아. 그죠? 2번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볼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죠. 3번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과 자전거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대. 남이 50도 지점은 어딜까? 요쪽이야. 요쪽이 한 50도라고 한번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그럼 40도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적도에 가까운 거야. 여기가 40도야. 그죠?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은요, 적도에 가까워서 적도가 가장 빠르고 위로 갈수록 뭐 하다고 했어? 줄어든다고 했잖아. 이거 9이니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게 더 빨리 돌아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치고 가는 겁니다. 4번도 볼까? 남이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을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대. 목표 지점은 여기를 향해서 딱 했는데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대. 여기 떨어진대. 이거 문제가 됐네. 왜냐면 우리 아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X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이건 뭐지? 이거 분명히 틀렸는데 이건 뭘까? 혹시나 그래서 내가 그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당연히 여기보다 이쪽으로 떨어져야지. 그죠? 그 다음 5번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죠.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다 전향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2번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주제만 파악해보자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에요. 자, 보기 나오는 문제는요, 윗글을 근거 혹은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하느냐, 보기를 근거 혹은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이해하느냐, 보기와 윗글을 다 같이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보통 비문학은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문학은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답의 근거는 항상 이렇게 나오면요, 답의 근거는 항상 윗글에 있어요. 윗글. 그죠? 그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1852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팡테온 사원에서 실시한 전자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m의 줄을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 봐봐. 진동면이 처음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 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 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대요. 자, 봐봐. 이
푸코의 진자의 실험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험이야. 근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전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회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전 때문이다. 전향력 때문이다. 땡.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신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어디서 한대요? 팡태용 사원에서 실제됐죠. 팡태용 사원은 어딜까요? 여기 빠졌네요. 파리의 팡태용 사원이거든요. 이거 파리에서 한 거거든요. 파리. 그죠? 우리 마음의 고향이죠? 자, 보세요. 파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파리는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북반구거든요. 여기서 어떤 친구가 충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파리가 북반구에 있다는 걸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나요? 아쉬워요. 못 풉니다. 예, 맞아요. 못 풀어요. 어쨌든 북반구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반구에서 반대라고 했거든요. 이거 전향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했다면 반대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모르면 안 된다니까. 북반구에 있다는 거. 파리보다 고緯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자, 다시 봐봐. 이 진자가 회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전향력 때문이라고 했죠. 전향력 때문에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 윗글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북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은 뭐 된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죠. 적도 쪽으로 올수록 전향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적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리보다 고緯도로 간다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거니까 뭐야? 전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지? 커진다는 얘기란 말이지. 커지면요.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할까 더 빠르게 회전할까? 이 회전하는 이유가 전향력 때문인데 회전하는 이유가 전향력 때문인데 그 전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더 느리게 회전하겠어? 더 빠르게 회전하겠어? 더 빠르게 회전하겠지. X야. 그죠? 3번.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그죠? 북극과 남극은 전향력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회전 주기도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4번. 적도상에서 동서방향으로 진도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도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자, 적도에서는 뭐야? 전향력이 생긴데서 안 생긴데서 안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겠죠. 남이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아빠 봐볼까?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편향됐잖아. 근데 남이에서 가면 반대쪽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편향된다. 이 선택지는 5번 선택지는 실은 이 실값이랑 똑같은 말이지. 됐죠? 그러니까 알면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알고 들어가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글, 그죠? 이걸 진짜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 한 지문 푸는 방법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 지문 수능에 나오냐 모의고사에 나오냐 안 나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지문을 쉽게 풀느냐 어렵게 푸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자세, 글을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응? 공포감을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혹은 두 번째 문단까지 전체 주제와 우리가 글을 읽기 위한 배경 지식을 제시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전체 주제와 배경 지식을 허투루 빨리 급하게 넘어가는 친구는 맨날 과학지문 공부해봤자 계속 틀릴 거라는 거. 문제 많이 푼다고 절대 성적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다른 과학지문을 접근할 때 이 과학지문 한번 이번에는 원래는 5분 7분 안에 풀어야 되지만 이거 한번 10분, 15분 잡아놓고 한번 분석해보자. 진짜로 정석쌤이 한 얘기가 정말로 맞는 얘기인가 한번 분석해보세요. 그럼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첫 문단의 주제, 두 번째 문단의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배경 지식, 세 번째 문단의 플러스 알파. 그랬을 때 두 번째 문단을 진짜 철저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때랑 이해하지 않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갔을 때랑 이해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보란 얘기야. 그럴 때 뭐 그림 좀 그려보시고.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뭔가 3년 전인가 나와서 3, 4년 전에 나왔었죠.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슈퍼문입니다. 슈퍼문. 구글에다가요, 네이버에다가 슈퍼문 딱 치면요, 그냥 수많은 설명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가 봅시다. 자,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어떻게 해야 돼? 물결문이 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 원인. 됐죠? 이 현상은 달의 공전궤도가 타원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 전에 전향력은 뭐 때문이었어? 자전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타원궤도라는 것 때문이래. 우리가 모르는 말이 하나 나왔죠. 타원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 타원이 뭔지, 그죠? 선생님, 저는 공전이 뭔지가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수능은요, 적어도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는데 공전이 모르면 진짜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가볼게요. 문단 받겠습니다. 타원은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거 그림 한 번 정도 그려봤기를 바라거든요. 실제로요, 이렇게 이렇게 딱 두 개의 어떤 그 막대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막대를 세워요.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펜을 갖다 꽂은 다음에 쭉 당겨.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펜 돌고 이렇게 돌려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선생님이 보여주기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다고. 배경시 주어지니까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이렇게 있고 하면 이렇게 되다가 이 두 개의 초점이 가까워지면요,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죠. 원 모양에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원래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초점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하나가 되면 원이 될 테니까, 타원이. 그지? 그 다음.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고 한대요. 자, 이 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보세요. 여기 초점이 있고 이 초점으로 타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두 초점을 지나는 딱 이 선, 여기가 아마 가장 넓게 이루어지겠죠. 여기를 뭐라고 부른대? 장축이라고 부른대. 이렇게 적으세요. 그림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뭐라고 부른대? 그냥 두 초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대. 그랬을 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률이라고 부른대. 자, 20률이라고 하는 것은 장축분의 초점 사이의 거리인데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진대. 자, 봐봐. 두 초점이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분모와 분자 중에 분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20률은 어떻게 될까? 작아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만 더. 뭐냐? 봐봐.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진다는 얘기는 두 초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왔죠? 뭡니까?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진다고 했죠. 20률이 작아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도 알 수 있지만 그냥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적어놓는 게 좋아요. 자, 뭐라고? 20률은 뭐 될수록 작아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원에 가까워진다. 그죠? 원에 가까워진다. 됐죠? 자, 그 다음. 달은요, 그죠? 다시 얘기를 해야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얘기 진짜 주제는 뭐였어? 슈퍼문이었잖아. 달은 지구를 하초점으로 하면서 20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대요.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하고 가장 가까운 점을 근지점이라고 한대요. 자, 봐봐.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게 뭐란 얘기야? 달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달이 지구로부터 제일 멀리 있을 때 이때를 원지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울 때 이걸 근지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것도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는 얘기고 원이라고 하는 건 멀다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 겁니다. 한자로 쓰라면 못 쓰겠지만. 그러면 원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부터 먼 거리니까 지구로부터 먼 거리구나. 근지점은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리니까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리구나.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그 다음은 외울 필요도 없죠. 그 다음,
지구상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의 주기로 새 천체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보름달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어요. 이때 보름달의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대. 아하, 주제 나왔죠? 슈퍼문이 생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드디어 나왔죠. 근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근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약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보는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을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약 0.5도 정도 됩니다. 뭐? 각지름이 커지면 그 크기도 어떻게 보인다고? 크게 보인다고.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 자,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지우개가 있어요. 선생님을 한번 생각,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가까이 되면요. 가까이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사람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물건을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보는 지름은 어떻게 나올까? 요렇게 나오겠죠. 즉 각도가 이게 더 커지고요. 이게 더 작아지는 겁니다. 즉 여기 놔뒀다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물건도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니까 뭐 되는구나. 더 크게 보이고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더 작게 보이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주제 파악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그죠? 그림 그려보니까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구의 공전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뭐 얘기했죠? 슈퍼문 얘기했죠? 근데 슈퍼문, 즉 달이 타원궤도로 돌기 때문에 뭐 한 거야? 크게 보일 때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주제가 이제 바뀐 거야. 세 번째 문단 만에 주제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 봐봐.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지구도 타원궤도인데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진대.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갔는데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래. 이제 느낌 알았어. 이 일자는 해일자구나. 해에서 가장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해에서 제일 가까운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구나.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의 차이에 따라 일식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는 일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뭐야?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 현상. 이번엔 일식현상. 근데 근본 원인은 다 똑같죠. 뭐하기 때문에? 공전궤도가 뭐이기 때문에? 타원이기 때문에. 새 천체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측된답니다. 여러분들 개기일식 요거 다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그만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여기서 문단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이런 거 머릿속에 두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대요.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대요. 자, 봐봐. 이심률이 뭐 되는 거? 작아지면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두 초점이 가까워질수록 이심률이 작아진다고 했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모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이심률이 현재보다 더 작아진다는 것은 적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구나. 원에 가까워질수록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면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대요. 자, 이런 것도 그림 그려볼까 봐봐. 타원궤도가 이렇게 있거든. 그랬을 때 어떤 게 이렇게 가운데로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과학적으로 옳은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데, 자 봐봐. 여기에 행성이 위치하면요,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여기에 비해서 좀 더 어떻죠? 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원일점이나 원지점, 여기는 근일점이나 근지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심률이 뭐 된대? 작아지지. 작아진다는 건 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원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원일점은 이제 가운데에 좀 더 가까워지지. 근일점이나 근지점은 가운데에 가깝다가 좀 뭐 됐어? 멀어졌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즉 현재보다 20률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제 이해되죠? 그림 그리니까 이해되잖아. 됐죠? 그림 그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달의 공전궤도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때 천체 고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20률이 커진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게 어떻게 되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아까 20률이 작아지는 것과 당연히 현상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꼭 혼자 해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느껴봐야 돼요. 그림 그리고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림 그려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1번을 볼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궤도의 20률이 약간이 변화될 수 있다. 예, 찾아보면 나오고요. 2번 지구의 달 공전궤도는 현재의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원 모양이 더 가깝다. 자, 원 모양이 더 가깝다는 것은 20률이 뭐하다는 거죠? 20률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달 공전궤도의 20률과 지구 공전궤도의 20률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글 안에서 볼까요? 자, 달 공전궤도의 20률 0.055고요. 지구 공전궤도의 20률 0.017이네요. 달 공전궤도는 0.055고요. 요거는 0.017이네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그죠? 20률이 더 큰데 원 모양이 더 가까울 수는 없죠. 그래서 X. 주어주잖아.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다시 돌아가서 봐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이 졸라 어렵다고 난리를 쳤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만,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어요. 북반구의 A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의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현상이 관측돼.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해.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지다. 어디다 밑줄 치고 이해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뭐야?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는 뭐 됩니까? 커진답니다.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건 멀어진다는 뜻이 돼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는 어떻게 된대요? 커진대요. 됐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서 가장 크고 7월에서 가장 작대요. 자, 봐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1월에 가장 크대요.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월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고 했는데 1월에 조차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1월에 가장 가깝고요. 7월에 가장 멀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됐죠? 됐죠? 그죠? 그 다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항상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도 되게 중요한 게 이 다만인데 다만이 나오면 다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춤법이랑 총칙이 뭐였습니까?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뭐야? 어법에 맞게 적는다였죠.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건 뭐야? 어법에 맞게 적는다요. 생각을 해봐. 야, 너희들은 가령 뭐 성경책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좋아.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해도 좋아. 다만 저기 있는 선악과만 건들지 마.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선악과를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실은 이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구 공전궤도의 20률과 지구와 달, 지구의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자 봐봐. 조차에 영향을 주는 거, 조차에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 뭐야? 지구 공전궤도의 20률이고 그다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이고 그다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야. 그죠? 그럴 경우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죠? 자, 지구 공전궤도의 20률의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대요. 자, 와, 이거 애들 읽다가 머리 깨지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깨지는 줄 알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뭐가 한다? 손이 한다라고. 생각은 손이 하는 겁니다. 봐봐. 지구 공전궤도 20률이 뭐가 돼?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보려는 1번 선택지에서 지구 공전궤도 20률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점에서 조차가 크죠. 자, 슈퍼문이 둘 다 뭡니까? 둘 다 슈퍼문이죠. 슈퍼문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였죠? 지구와 달의 거리라고 했죠. 그럼 우리 지구와 달의 거리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둘 다 슈퍼문이니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만 보면 되는 거야? 1월과 7월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1월 달이 뭐야 돼?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7월 달이 가장 멀다고 했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는 뭐 된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1월이 그럼 뭐 해야 돼? 조차가 더 커야 되는데 여기는 몇 월이 더 크대? 7월이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1번 X야. 봐봐. 20일의 변화가 없다면 2번도 뭐 되는 거야? X야. 그 다음에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둘 다 뭐지 이번에는? 1월달이지. 둘 다 1월달이라는 얘기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X야. 2번 선택지에서는.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는 뭐 된다고? 커진다고 했잖아. 보름달과 관측된 1월이 아니다.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크대.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 하다고 그랬지? 조차가 커진다고 했잖아. 그럼 근지점에 있을 때 더 커져야지. 2번도 그래서 뭐 되는 거야? X야. 그죠? 3번. 이번에도 20일의 변화가 없다면 역시 볼 필요가 없죠. 3번. 그죠?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이번에도 똑같이 뭡니까? 7월이죠.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볼 필요 없다니. 이것만 보라는 얘기죠. 그럼 슈퍼문이 더 가까워? 보름달이 더 가까워? 슈퍼문이 더 가깝다고 했잖아. 제일 가깝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X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방법을 내지 않고요. 그냥 풀려고 했을 때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4번 보세요.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더 커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뭐죠? 20률이 더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좋잖아. 20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죠? 더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타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여러 번 반복했죠? 20률이 작아질수록 원에 가까워진다고? 이건 타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타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니까 뭐야? 근지점은 가까워지고 원지점은 멀어지겠구나. 근일점도 가까워지고 원일점도 멀어지겠구나. 맞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타원에서 원이 되면 근지점은 멀어지고, 그죠? 원지점은 가까워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지점은 가까워지고, 그죠?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된 거 원일점은 멀어지죠. 그죠?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일 변화 전에 1월이라고. 이번에는 뭐야? 둘 다 1월이죠.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근지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앞에 것만. 그러면요. 봐봐. 똑같이 근지점이죠. 그죠? 똑같이 근지점일 때 20일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근지점은 더 어떻게 됐다고 했죠? 가까워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까워졌으니까 조차는 더 커지냐 작아지냐? 그죠? 변화하고 나서 더 가까워졌으니까 조차는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푸는 거 봤는데 그 선생님은요. 심지어는 1번, 2번, 3번을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윗글을 토대로 보기로 해석하는 건데 윗글에 20률 변화 전만 나왔지 20률이 변화 없는 것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1, 2, 3번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결과론적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거기까지 문제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그건 아이들한테 이런 느낌밖에 안 줘요. 와, 이걸 어떻게 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 문제를 푸는데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려고 하면 나도 못 풀어요. 내가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은데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쪼개봐야죠. 쪼개놓고 보니까 보기에 분명히 단이라고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단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조건이 세 가지구나.
근데 항상 선택지에선 두 가지 조건을 지워주는구나. 그럼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은. 이해됐죠? 다시 반복하고 복습해 드립니다.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자, 과학 지문은 전체 주제를 잡고 배경 설명을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배경 지식 설명까지 끝나는데 이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정확하게 읽고 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그림 그리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연습하면 점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그림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